기준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지금 27일 날 잭슨홀에서 파월이 이제 연설을 할 거거든요. 이게 뭐 비대면으로 합니다, 잭슨홀. 근데 27일 날 잭슨홀에서 이게 이제 경제 전망을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 전망을 하면서 금리를 올릴 거다 안 올릴 거다 하는 시그널을 좀 주거든요, 보통. 근데 지금 어저께 신문,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을 때는 코로나가 갑자기 또 델타 변이나 뭐 여러 가지의 현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은 없을 거다라고 하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이 생기다 보니까 올해 안에는 하지 않을까라는 다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 뉴스 상에서. 그래서 27일 아침에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겁니다. 주식시장이 변동을 일으키고 은행의 금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을 뉴스를 잘 보시면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부자들이 선제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주 세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 주식시장이 저녁에 열리잖아요. 저희하고 12시간 매경이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날 저희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공부를 하시고 학습을 하셔야지 미리 준비를 하시고 눈여겨보고 계셔야 됩니다. 뭐 내하고 상관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순간 좀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뉴스 나오고 바로 어제 뉴스 신문에 8월에 한국 금리 올리겠다라고 나왔어요. 인플레이션이 도래하니까. 왜냐하면 이게 미국에서 시그널을 주면 한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작은 나라들, 특히 뭐 한국 뭐 여러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갑작스럽게 충격을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리는 1년에 분기별로 4번 올릴 수 있습니다. 한 번 올릴 때마다 0.25%씩 올리거든요. 근데 사실상 급격하게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지 않으면 1년에 거진 0.25에서 0.5% 올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금리를 오르면 사회적인 충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 생기고 급격하게 금리를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분기별로 계속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동결했지만 0.5%죠. 1.75에서 주르륵 줄어가지고 0.5%까지 떨어졌어요. 19년도에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분기별로 다 떨어뜨렸어요. 더 이상 떨어뜨릴 데가 없다 보니까 양적 완화를 한 거고요. 이제는 시그널을 혹시나 주게 되면 사전에 선제적으로 조금 강소국일수록 빨리 미리 그거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있죠, 이게. 저희는 0.2% 올릴 것이다, 예정된다. 그리고 분기별로 계속해서 올리겠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시면 이제 대출금리라든지 이렇게 연동해서 움직일 거고요. 이런 거를 잘 보고 계셔야지 시장에 저희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지수입니다. 이 서울의 부동산 지수는 저희가 보통 보면 이제 뭐 10년 주기설, 5년 주기설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부동산은 86년부터 지속적으로 서울의 부동산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상승기도 있었고 침체기도 있고 이렇게 거치면서 사이클을 그리면서 그렇지만 상승을 했습니다. 항상 우상향을 하죠. 중심에 평균가를 그리면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승했던 지수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시 그럴 경우는 거진 드뭅니다. 왜? 파동은 평균에서 움직이면서 그 파동 사이에서 움직이거든요. 그진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이 상태를 그진 유지를 하면서 갈 겁니다. 서서히 움직이더라도 움직이면서 갑니다. 86년도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차트를 잘 보시고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차트를 분석하는 게 2주차에 또박이님이 하는 빅데이터 데이터의 차트가 있습니다. 그거 잘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지수입니다. 부동산 매매지수가 아파트 매매지수죠. 서울에 86년부터 쭉 올랐지만 91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한 10년 정도 정체를 했어요. 그 정체했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2008년에서 2015년까지 한 7년 정도 정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우상향을 하죠.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우리나라 혼자만의 영향을 받을 수는 없어요. 세계적인 영향을 받아요. 경기의 영향도 받고, 뭐 아시다시피 뭐 님원 사태도 있었고 계속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떨어진 게 있기 때문에 또 점프를 하는 거죠. 우상향하죠. 계속해서. 그 다음에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 86년도부터 올랐다가 한번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급격하게 한번 떨어졌어요. 서울도 그전에 5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다 떨어졌어요. 강남도 다 떨어졌고요. 그렇게 서울이 떨어지다 보니까 부산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잠깐 올라왔다가 뭐 또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또 떨어졌었죠. 그리고 또 반등을 하고 2012년부터 15년까지 이 시기에 3년 정치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분양 속출했습니다. 정부에서 미분양 사면 정부가 세제도 주고 팔 때 양도소득세도 안 냈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때는 뭣도 모르고 내 집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하에 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사하면서 저는 이사를 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하면서 태클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떨어질 때도 있지만 그 떨어진 만큼 다시 반등합니다. 지금. 이거는 부산은 서울을 기준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부산을 기준으로 주변 도시가 따라가고요. 서울을 기준으로 경기, 수원 따라갑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을 잘 하시면 이 방향성, 그러니까 어느 방향에 어느 사이클로 어느 주변에 오를 거라는 걸 잘 분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데이터로 활용을 해서 잘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보면 부동산은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분양권, 아파트, 또 뭐 아파트 갭 투자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모든 부동산은 아시다시피 빅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찾아보시면 이게 아파트,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사셔가지고 아파트가 올라간다는 거는 아파트 건물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재건축할 때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주택도 있을 겁니다. 주택이라는 그 자체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주택, 빌라가 깔고 있는 지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지가가 올라가는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파트는 사자마자 건물은 감가상각 되기 시작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가상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를 바치고 있는 땅의 지가가 꾸준히 상승합니다. 지가는 이때까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특히 저희가 뭐 종으로 따졌을 때 3종이라든지 준공업지역이라든지 상업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가가 많이 오르는 데는 보면 땅의 비율 자체가 상당히 좋은 땅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면, 상업지주, 서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물론 뭐 중심가의 아파트는 없습니다만 지가로 봤을 때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해운대 왜 오르겠습니까? 땅값이 올라요. 왜? 땅은 유니크합니다. 땅은 더 이상 한국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가는 꾸준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상승을 합니다. 그렇다면 중심지는 오르겠죠, 지가가. 근데 저 산골에 있는 땅 잘 안 오르죠. 산에 있는 지가 오릅니까? 안 오릅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실 때 지가가 잘 오를 수 있는 위치를 잘 판단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파트가 오른다? 아닙니다. 지가가 오를 수 있는 지역을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서울이든 모든 지역들이 부산이든 아파트 가격이 워낙 상승하고 나서부터요. 아파트가 비싸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노후도가 많은 주택은 땅을 많이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의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거기에 재개발을 하려고 뛰어드는 건설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돈이 되지 않습니까?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있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 위에다가, 작은 땅 위에다가 층을 올려버리면 건설사가 상당한 마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구역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6주차 뚱땡이님이 재개발, 재건축 관련돼 가지고 수업을 하실 겁니다. 그때 부산 내 주변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물론 전국을 다니셔가지고 다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발빠르게 하시면 정말 좋고요. 안 되면 투자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소액으로 하실 수 있는 투자를 캠프 부동산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소액 투자가 얼마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같이 학습하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투자도 하시고 또 수익도 얻으시고 그렇게 해 나가신다면 정말 좋은 투자가 될 겁니다.